지금 잠깐만이라도 고개를 돌려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댁의 창밖으로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창문은 집과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창문으로 보이는 경관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과 복록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5가지가 창문 밖으로 보이면 그 집에 번영이 찾아온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5가지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왜 이것들이 집의 복록과 번영에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 푸른 나무가 보이는 집. 창문 밖으로 푸른 나무가 보이는 집은 예로부터 복이 많은 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푸른 나무는 생명력과 활력의 상징입니다. 사계절 내내 푸름을 유지하는 상록수는 특히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무는 그 집의 수명을 늘려주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소나무, 향나무, 은행나무 같은 오래 사는 나무가 집 주변에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장수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옛 문헌인 택리지에도 초목이 무성한 곳은 인재가 나고 복록이 깃든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나무는 그 집안의 번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집의 동쪽에 큰 나무가 있으면 자손이 번창하고 남쪽에 나무가 있으면 명예와 출세의 기운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소나무는 장수와 절개를, 대나무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매화나무는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감나무는 풍요와 결실을, 은행나무는 번영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나무들이 창문으로 보이면 그 상징하는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의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이해하고 인생의 지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르름이 가득하며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휴식을 취하는 나무의 모습.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적으로도 나무는 공기를 정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해 냉방 효과를 높입니다. 특히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내뿜는 산소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이 더워지면 나무가 내뿜는 음이온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대학교 연구팀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창문으로 나무가 보이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최대 30% 빨랐다고 합니다. 또한 창문으로 푸른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 받는 각종 스트레스와 피로를 완화시켜주는 자연의 치유력, 이것이 바로 나무가 가진 힘입니다. 또한 나무는 그 집안의 재산과 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속담처럼 나무가 보이는 집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번영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과실수가 보이는 집은 해마다
결실을 맺듯 꾸준한 수입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만약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창문으로 나무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무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크기에 따라 다양한 복록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도 베란다나 창가에 화분으로 작은 나무를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록 작은 나무일지라도 그 생명력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맑은 물이 보이는 집. 창문 밖으로 맑은 물이 보이는 집 역시 예로부터 대길한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강, 호수, 연못, 심지어 작은 개울이라도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보인다면 그 집은 재물이 들어오는 집이라고 합니다. 물은 만물을 키우고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입니다. 특히 흐르는 물은 재물이 흘러들어온다는 의미가 있어 예로부터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물이 보이는 집에 살면 돈이 물처럼 흘러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옛 가옥을 보면 대문 앞이나 정원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물을 상징하는 물을 집 가까이에 두어 불을 불러들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음양오행에서 물은 수에 해당하며 재물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북쪽에 물이 있으면 특히 재복이 좋아진다고 전해집니다. 동양의 전통 풍수에서는 물은 재물을 모으고 산은 그것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의 형태와 상태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곡선을 그리며 흐르는 물은 부드럽게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고 폭포나 계곡물처럼 떨어지는 물은 갑작스러운 횡재나 의외의 소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넓은 호수나 바다가 보이는 집은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이 맑고 잔잔하게 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탁하거나 소용돌이 치는 물 또는 범람하는 물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맑고 평온하게 흐르는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는 건강한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며 부가 안정적으로 쌓이고 유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또한 지혜와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많은 시인과 예술가, 학자들이 물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창문으로 물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창의력이 높아지고 학문적 성취도 뛰어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학업 성취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과거에는 과거 시험을 앞둔 선비들이 물가의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물은 정화와 치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맑은 물이 보이는 집에 살면 과거의 나쁜 기운이 씻겨 나가고 새로운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믿어왔습니다. 현대 과학적으로도 물가에 사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물은 공기 중 습도를 조절하고 물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은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물가의 공기는 일반적으로 더 깨끗하고 신선하여 호흡기 건강에 좋습니다. 물은 또한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름에는 수면에서 증발하는 물이 주변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물이 열을 저장하여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물가의 집은 일반적으로 기온이 더 안정적이고 쾌적합니다. 도시에 살면서 창문 밖으로 자연의 물을 보기 어렵다면 실내에 작은 분수나 어항을 두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흐르는 물이라도 그 기운은 가정에 재물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물을 상징하는 파란색이나 검은색 소품을 두거나 물의 이미지가 담긴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넓은 들판이 보이는 집. 창문 밖으로 넓은 들판이나 평야가 보이는 집도 대단히 복이 많은 집으로 여겨집니다.
넓게 펼쳐진 들판은 풍요와 안정, 그리고 넉넉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땅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땅의 기운이 사람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비옥한 땅은 그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특히 넓고 기름진 들판은 그 자체로 부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옛 문헌에도 넓은 들이 펼쳐진 곳에 터를 잡으면 자손이 번창하고 재물이 모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넓은 들판이 주는 풍요와 안정의 기운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음양오행에서 들판은 토에 해당하며 안정과 중심, 그리고 번영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앙에 위치한 너른 들판은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동양의 전통 풍수에서는 배산임수와 함께 전야후산, 즉 앞에는 넓은 들판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배치를 이상적인 주거지로 여겼습니다. 들판의 상태와 모습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유지하는 들판은 지속적인 풍요를, 곡식이 자라는 농경지는 결실과 수확을, 꽃이 피는 초원은 아름다움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 푸르름이 가득하며 가을에 황금빛 수확의 물결이 일렁이는 들판의 변화는 인생의 풍요로운 순환을 보여줍니다. 또한 넓은 시야는 멀리 내다보는 지혜와 통찰력을 길러주어 사업이나 투자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큰 사업가나 정치가 학자들이 넓은 들판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넓은 들판은 또한 가족의 화합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너른 들판처럼 마음도 넓어져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의 행복과 화목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들판은 풍요와 수확의 상징입니다. 특히 곡식이 자라는 농경지가 보이는 집은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의미가 있어 재물복과 음식복이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과거에는 가을 들녘이 보이는 집에 살면 평생 굶주림을 모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넓은 공간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넓은 시야는 우리 뇌의 장소 세포와 격자 세포를 활성화시켜 공간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좁고 답답한 환경에서 살다가 넓은 들판이 보이는 곳으로 이사 온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행복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넓은 공간은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오는 압박감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넓은 들판을 보기 어렵다면 공원이나 잔디밭이 보이는 집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창문 밖으로 먼 산이나 하늘이 잘 보이는 전망 좋은 집도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현대 도시 계획에서도 이러한 열린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넓은 조경 공간이나 중정을 마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산이 보이는 집.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산이 보이는 집은 오래전부터 복록이 많은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산은 안정과 보호, 그리고 장수의 상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뒤에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의 터를 가장 이상적인 주거지로 여겼습니다. 뒤쪽의 산은 바람을 막아주고 집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거북이가 등껍질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져 현무의 기운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산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산은 온화하고
조화로운 기운을, 뾰족하고 날카로운 산은 강한 활력과 변화의 기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또한 북쪽에 있는 산은 특히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산은 또한 장수와 건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산처럼 산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산의 전기를 받는 집에 사는 사람은 100살까지 산다라는 속담도 있었습니다. 또한 산은 학문과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많은 현인과 학자들이 산에서 수행하고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산이 보이는 집에 사는 아이들은 학문에 뛰어나고 지혜롭게 자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당이나 서재의 창문으로 산이 보이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산은 또한 성취와 목표의 상징입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며 자라난 아이들은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를 기른다고 합니다. 산을 보며 자란 아이는 큰 뜻을 품는다라는 말도 산이 주는 이러한 영향력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의 녹색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산림치유 또는 숲치유라는 개념으로 현대의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산은 또한 공기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에 있는 나무와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 주변 공기를 정화합니다. 그래서 산이 보이는 집은 일반적으로 공기가 깨끗하고 호흡기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산은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뒤쪽에 위치한 산은 강한 바람을 막아주고 홍수나 산사태로부터 집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대 풍수지리학에서 언급한 보호의 기능이 실제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번째, 맑은 하늘이 잘 보이는 집. 마지막으로 창문 밖으로 맑은 하늘이 잘 보이는 집도 매우 복이 많은 집입니다. 하늘은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 그리고 영감의 원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말처럼 하늘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잘 보이는 집은 하늘의 기운을 직접 받는 복된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조선시대의 문헌인 택리지에서는 하늘이 잘 보이는 곳은 천시를 알기 쉽고 천운을 얻기 쉽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변화를 읽고 그에 맞춰 삶을 조율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색과 모습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맑고 푸른 하늘은 희망과 행복을, 붉은 노을이 지는 하늘은 풍요와 마무리의 아름다움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꿈과 명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늘의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집은 그 다양한 기운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늘은 또한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많은 수행자와 철학자, 종교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하늘이 잘 보이는 집에 살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하늘은 자유와 꿈의 상징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의 제약이 풀리고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늘을 보며 자란 아이는 큰 꿈을 꾼다라는 말도 있듯이 하늘이 잘 보이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창의력이 풍부하고 꿈이 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맑은 하늘을 매일 바라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원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이는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자녀의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창문으로 아침 해가 뜨는 모습이나 저녁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집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늘은 또한 천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의 변화를 통해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를 짓던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을 잘 읽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잘 보이는 집은 농사에 유리하고 이는 곧 풍요로운 수확으로 이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넓게 펼쳐진 하늘은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이는 심리적으로도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푸른색은 심리적으로 진정 효과가 있어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늘이 잘 보이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산성과 창의력이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최대 15%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침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의 고층 건물 사이에서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다면 옥상이나 테라스가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천창을 설치하여 집 안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트나 채광창은 현대 건축에서 자연광을 실내로 들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파란색 계열의 인테리어나 천장 그림을 통해 하늘의 느낌을 실내에 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늘 사진이나 그림을 천장이나 벽에 걸어두는 것도 심리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효과를 일부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기적으로 공원이나 열린 공간을 방문하여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집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5가지 중 일부라도 갖춘 집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작은 공원이 보이거나 아파트 단지 내 연못이 있거나 멀리 산이 보이는 집이라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창문 밖 풍경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나 창가에 화분을 두어 작은 정원을 만들거나 작은 분수대나 미니 연못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실내 환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 보십시오. 실내 식물을 들이거나 자연 소리물 흐르는 소리, 새 소리 등을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연을 담은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말이나 휴일에는 자연이 풍부한 곳으로 나들이를 자주 가보십시오. 비록 매일 자연을 볼 수는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자연의 기운을 받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좋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나무 한 그루, 멀리 보이는 산의 실루엣, 또는 잠깐 보이는 맑은 하늘이라도 그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면 그 기운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문으로 보이면 복이 들어오는 5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푸른 나무, 맑은 물, 넓은 들판, 아름다운 산, 그리고 맑은 하늘. 이 5가지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집은 분명 번영과 행복이 찾아오는 집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모두 인정하는 이 요소들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재물복과 가정의 화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창문으로 이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집에 오래 머물며 좋은 기운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나 월세라도 좋은 환경의 집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자연의 기운을 집 안으로 들이는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집도 점차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끝으로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에너지가 담기는 소중한 그릇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살든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 공간을 채운다면 그곳이 바로 복이 가득한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